문화전쟁과 반PC주의. 미국 건국의 주인공은 유럽에서 자유를 찾아 건너온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인가. 리버럴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2019년 탐사기획 1619 프로젝트에서 아프리카 노예가 처음 버지니아주 포인트 컴퍼트 해안을 밟은 1619년 8월을 미국 건도 연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파 진영은 독립선언서를 공표한 1776년 7월 4일이 건국일이라고 맞선다. 자유를 강조하는 1776년과 흑인 노예의 희생에 주목하는 1619년의 충돌이다. 트럼피즘은 우파의 활동 진지. 2020년 9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1776위원회를 세웠고 이듬해 1월 18일 1776 보고서를 발간해 좌파 진영의 미국 건국 역사관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틀 후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은 취임 당일 1776위원회 폐지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건국 논쟁은 지금 벌어지는 좌우파 문화전쟁의 단면이다. 트럼피즘은 문화전쟁에서 우파의 활동 진지이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좌파 진영은 미국 재무부의 $20 지폐 앞면 인물을 기존 앤드루 잭슨 제7대 대통령에서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프먼으로 바꾸려 한다. 우파 측이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운동의 또 다른 사례라며 반대하는 사람의 $20 지폐 인물 교체 계획은 2024년 6월까지 8년째 표류 중이다. 스탠퍼드 대학은 2022년 12월 미국인을 지칭하는 American과 Guy, Crazy, Master와 같은 단어 사용을 금지했다. 아메리카는 남북 아메리카의 42개국에 해당되는데 미국만 가장 중요한 국가임을 암시하는 듯이 쓰는 것은 중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단어들은 대학 측이 18개월간 작업을 거쳐 확정한 유해 언어 제거 이니셔티브, Elimination of Harmful Language Initiative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우파 진영은 극단적 PC 운동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학교 측은 요지부동이다. 미 대학 점령한 좌파 이념 코드. 미네소타 대학은 성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치어리더 활동을 금지시켰고 듀크 대학은 흑인 학생을 조롱하는 얼굴 표정을 찾아내기 위한 감시위원회를 조직했다. 미네소타 대학 여학생들이 괜찮다고 하자 학교 측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자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고 했다. 스탠퍼드 대학은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에게 욕하는 건 안 되고 그 반대는 가능하다는 스피치 코드를 제정했다. 미국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대학 교재 등에서 인종차별을 포함한 PC주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빼라고 요청한 학생들이 많았다. PC주의에 어긋나는 강의를 학생들이 거부하는 일도 빈번했다. 학교 당국은 PC주의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많이 채용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PC주의로 포장한 신종 마르크시즘이 미국 대학 캠퍼스를 점령했다며 PC주의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훼손하고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반발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이 PC주의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음에도 이를 입 밖에 내고 있지 못하고 하다며 PC주의와 정반대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말하는 것, telling it like it is 것을 자신의 구호로 삼았다. PC주의와 워크.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는 1960년대 미국 신좌파 청년들의 애독서였던 마오쩌둥 어록에 적힌 올바른 생각, Correct Thinking에서 유래해 성, 인종, 성적 취향, 종교, 직업 등 차별에 근거한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하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고체계를 일컫는다. 1980년대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PC주의가 운동으로 번지자 우파 보수 논객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경계했다. PC주의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딱지를 붙인다. 우파 진영에선 그들의 언어와 사상 통제를 꼬집어 언어경찰, language police, 사상경찰, thought police라고 부른다. 워크는 깨어있다. 웨이크의 과거 분사인 워크를 도시거주 흑인들이 워크로 부르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깨어있는 시민 정도로 번역된다. 1930년대 미국 인권운동 가요인
스코츠보로 보이스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 차별에 깨어있자는 뜻으로 처음 사용됐다. 워크는 2020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미국 전역에 벌어지면서 차별에 대한 저항과 좌파 아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쪽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놓고 충돌. 좌파와 우파는 트랜스젠더, 출생 당시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꾼 사람,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2009년에서 2017년 내내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밀어붙여 2015년 6월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아냈다. 또 매년 6월 성소수자 금지의 달 LGBTQ 프라이드 먼스로 기념하며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사실상 권장했었다. LGBTQ는 여성 동성애자, 레스비언, 남성 동성애자, 게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성정체성이 불명확한 사람, 퀴어의 약자의 성소수자들을 통칭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성적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015년 4월 미국 역사상 처음 백악관 건물 안에 성중립 화장실, Gender Neutral Restroom을 설치했다. 민주당 당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모든 공공건물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직후 학교에서 학생이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선언할 경우 교사가 이를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행정명령 타이틀 9을 발동했다. 11년 새 2년 넘게 늘어난 성소수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연방 기념일로 공식 선포했다. 이 문제는 2024년에 정치 쟁점으로 불거졌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이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과 겹쳤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특별한 용기와 공헌의 존경심을 갖고 있다. 모든 미국인이 성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남성, 여성 외에 제3, 제4, 제5의 성이 존재한다면서 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근거한 것이다. 숫자가 줄고 있지만 미국 총 인구의 3분의 2 정도는 기독교 또는 카톨릭 신자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진심으로 지켜온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2024년 대선일 11월 5일을 기독교의 달, 크리스천 데이로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성애 남녀 성전환에 대한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진영의 극단적 관대함과 의도적 부추김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2023년 기준 스스로 LGBTQ라고 대답한 미국인은 미국 총 인구의 7.6%에 달했다. 갤럽은 2012년 첫 조사에서 3.5%였던 비율이 1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1997년에서 2003년에 태어난 Z세대는 성소수자 비율이 20%를 넘었다고 밝혔다. 성전체성 관련 반좌파 운동 확산.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 존중과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미국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인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불똥은 교육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청소년들 가운데 성소수자가 눈에 띄게 늘자 시민들과 각 주의회가 행동에 나섰다. 2019년에서 2020년 3년 동안 미국 총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25개 주가 공립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정체성 관련 교육 금지를 골자로 한 64개의 교육 법안을 제정했다. 학부모와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집회와 성소수자를 옹호 지지하는 도서를 금서로 지정하는 캠페인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우세주에서 LGBTQ 인종 문제들을 다룬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이를 어긴 사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 민주당 우세주는 금서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금서 금지법을 내놓았다. 2022년 이후 유타, 플로리다, 텍사스 등 10개 주가 성정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을 담은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면 사설을 최대 징역 10년, $2만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세력이 강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특정 도서의 금서 지정을 금지했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득, 교육 금지. 미국 도서관 협회 집계를 보면 2023년에만 한국 학교 공공도서관에 비치하지 달라는 요청이 1,200건 넘게 접수되어 4,240건이 금서로 지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미국 도서관 협회 역사상 가장 많았다. 금서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책 최상위 10권 중 7권은 LGBTQ를 다룬 책이었다. 성소수자의 회고록 만화 젠더 퀴어와 흑인이자 성소수자인 작가 조지 M. 존슨의 자서전 모든 소년이 파랗지는 않다. Boys Aren't Blue가 2위에 올랐다. 우파 학부모 단체들이 금서 지정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 강간, 인종 관련 내용 등 때문이다. 2023년 3월 플로리다주 의회는 공립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정체성 관한 내용을 교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Don't Say Gay를 통과시켰다. Don't say gay? 2019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미국 총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64개의 반좌파 성향 교육 법안이 통과됐다. 트럼피즘은 미국 교육 현장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우파 세력과 공조하고 있다. PC주의의 기업의 반격. PC주의에 대한 반격은 기업과 대중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스포츠 용품 기업 아디다스는 2023년 5월 여성 수영복 모델로 여성 정체성 소지자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 모델을 내세웠다가 여성 단체 등으로부터 극단적인 레인보우 워싱, 성소수자 인권으로 사안을 포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엔터테인 기업 디즈니는 어린이용 프라이드, 상품 같은 좌파 마케팅을 하다가 집단 항의를 받고 관련 마케팅을 중단했다. 성소수자와 소수인종을 중시하는 기업들에게 가정, 신앙, 애국심 등 우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들이 반격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미국에서 PC주의가 가장 심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PC주의가 가장 약한 텍사스주로 몰리는 것도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2020년부터 2024년 1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165개사가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는데 이 가운데 52%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전했다. 이미 옮겨간 휴렛 패커드, 오라클, 테슬라, 찰스 슈왑, CBRE에 이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본사도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에 정착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2022년 순유출 인구 34만 명 중 30% 정도인 10만 2천 명이 텍사스로 이주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 만연한 진보주의 성향과 PC주의에 기업들까지 염증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마약을 비롯한 범죄 처벌에 관대하다. 캘리포니아주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의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은 48.9건으로 미국 평균 19건의 2배를 넘는다.